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수학연산, 수치연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 숫자 외에 문자가 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거는 일종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연속된 문자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라는 문자가 있으면은 이 헬로라는 문자는 문자열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고 HELLO, 즉 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이 HELLO라는 5개의 문자는 순서대로 엮여서 H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5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 문자를 다룰 때에 이런 식의 어떤 문자열을 하나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성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자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다룰 때 이 문자를 하나의 단위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문자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문자 또는 여러 개의 문자를 추출하거나 그걸 또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연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라는 거는 컴퓨터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컴퓨터는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는 10진수를 사용하고 복잡한 문자를 사용함에 반해서 컴퓨터는 10진수나 문자를 직접 다루지 못하고 단지 0과 1로 구성되는 2진수만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컴퓨터의 2진수로 다루기 위해서 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문자를 2진수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 문자를 사용할 때는 2진수로 표현되는 최소 단위 이 비트를 16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유니코드라는 어떤 표준 문자 코드로 이 문자를 인코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미국에서만 이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문자는 영어 문자만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문자는 소문자, 대문자 포함해서 26자 2배 해서 52개의 글자죠. 거기에 숫자하고 특수문자 다 합쳐서 한 100개 정도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8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8개의 비트면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8승에서 256까지죠. 그래서 256개의 인코딩 코드 안에 영문자하고 필요한 문자들을 인코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사용했던 코드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키 코드를 컴퓨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자를 같이 사용할 필요가 대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8비트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8비트를 더해서 16비트로 전체의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든 게 유니코드입니다. 16비트면은 2의 16승 해서 65,536가지의 문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536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됐던 이 아스키 코드는 영어 우리 자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코드는 아스키 코드에 있는 값을 그대로 해서 유니코드의 왼쪽에 8비트를 전부 0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이 아스키 코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유니코드 왼쪽에 0000 부분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전체 65,536가지의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코드도 유니코드의 AC00 영역부터 D7, A3 영역까지에 거쳐서 한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사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고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자를 다 담고 있고, 따라서 한글 코드는 전체 유니코드 65,536개의 문자 중에서 11,172개 정도의 문자를 한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니코드 중에 한글이 차지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그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로 인코딩해서 문자를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문자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 중에서 숫자와 문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때는 따옴표로 양쪽을 둘러싸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사용할 때에 따옴표를 양쪽에 둘러싸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는 글자 문자 조합에 양쪽에 그 따옴표, 더블 따옴표 두 개를 둘러쌌죠. 그러면은 HELLO라는 게 헬로우라는 문자 열로에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문자열을 우리가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은 이 문자열 대신에 이 변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문자열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고,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이 문자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따옴표로 둘러싸서 문자를 만들어도 그 더블 따옴표, 큰 따옴표로 만든 거와 똑같은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블 따옴표, 큰 따옴표 3개를 양쪽에 둘러싸서 문자를 만들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를 문자 주위에 둘러싸서 문자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에 그냥 그 더블 따옴표나 싱글 따옴표나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면은 더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더블 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싱글 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또는 따옴표 3개를 연속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의심이 좀 들죠. 그 이유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를 만들 때에 더블 따옴표로 시작하면 더블 따옴표로 끝나야 되고, 싱글 따옴표로 시작하면 싱글 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보기 예제와 같이 더블 따옴표로 시작해서 싱글 따옴표로 끝난다든가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서는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법 오류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같은 따옴표 그 기호로 둘러싸서 그 문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문자를 만들 때에 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자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문자열이라는 거는 영문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특수기호나 숫자나 또는 따옴표, 싱글 따옴표, 더블 따옴표 자체를 문자열 안에 포함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만들 때에 우리가 싱글 따옴표나 더블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를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글 따옴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 보기와 같이 the rows requirements, 여기에 싱글 따옴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싱글 따옴표로 요거 전체를 문자를 만들면은 처음에 문자열이 시작해서 the row 다음에 따옴표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나타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에 싱글 따옴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블 따옴표를 이렇게 둘러싸서 문자를 만들면은 요 안에 있는 싱글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싱글 따옴표가 아니고 문자 자체로서의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혹은 문자열 안에 이런 식으로 인용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블 따옴표로 문자열 안에 그 표시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더블 따옴표 자체가 문자열 안에 포함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싱글 따옴표로 둘러싸서 문자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다음에는 문자를 만들 때 우리가 문자열 안에 싱글 따옴표나 더블 따옴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수한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이는 예는 the true light gives light to every man. 그 다음에 줄이 바뀝니다. 줄이 바뀌고 it was coming into the world. 이런 식으로 그 두 줄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 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맨점 뒤에 줄바꿈이라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줄바꿈은 우리가 엔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엔터라는 키 자체가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명령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문자열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타내는 방법이 \n이라는 특수한 요 두 개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그 줄바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문자를 표현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say equal 해서 더블 따옴표로 문자를 둘러싸고 요 안에 줄바꿈이 일어나면은 줄바꿈 자리에 백슬래시 n이라는 거를 두 자를 넣어주면은 이게 백슬래시 n이 줄바꿈 문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 say라는 그 변수를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 백슬래시 n 자리에서 줄바꿈이 이루어져서 줄바꾼 상태로 요 문자가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문자들을 표현할 때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백슬래시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문자열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문자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화면에 이 문자열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상에 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맨 점 다음에 그 실제 줄바꿈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어서 들어가는데 화면상의 프로그램상에서 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백슬래시하고 그냥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백슬래시 엔터라고 쳐주면은 이 엔터가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또는 프로그램의 끝 이런 거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고 앞에 백슬래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글자와 이어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say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거를 출력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이어서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 백슬래시 문자는 우리가 escape sequence라고도 얘기를 하고 특수 문자를 만드는 용도로 이 백슬래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들은 이러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슬래시라는 게 어떤 특수한 문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라는 거를 요 문자 자체에 백슬래시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백슬래시를 두 개를 연속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거는 하나의 백슬래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싱글 따옴표나 더블 따옴표가 이걸로 만들어지는 문자열 안에 들어올 때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열에 대한 시작과 끝이 아니라 요 커터나 또는 더블 커터 자체를 표시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주면은 요 커터 자체가 하나의 문자 캐릭터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예에서 나왔던 줄바꿈 문자, 백슬래시 n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할 때에 백슬래시 문자는 우리 그 키보드 자판 중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문자가 있고요.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문자가 이 백슬래시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판에서 보면 백슬래시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원화 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슬래시 캐릭터는 그 문자 자체에서는 별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키보드를 구성할 때에 이 백슬래시 문자를 그 나라의 통화 기호하고 매핑을 해서 통화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표시되는 문자가 한글 코드인 경우에는 백슬래시가 원화 마크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자로 표현된 경우에는 백슬래시로 보이고요. 그래서 화면상에 이 백슬래시 대신에 원화 마크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수행하는 데는 의미는 동일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그냥 백슬래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사용하면은 앞에 있는 예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자열 중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를 포함해서 문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중간에 백슬래시 n을 넣어주면은 이게 줄바꿈이 일어난 이런 문자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자열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he said let's go, I replied okay 이런 이제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 안에 보면은 더블 커터와 싱글 커터가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바꿈 문자도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뭐 더블 커터, 싱글 커터, 줄바꿈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앞에 백슬래시 문자를 붙이면은 이거를 어떤 특수한 의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하면은 say라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면서 싱글 커터로 일단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오는 더블 커터나 싱글 커터나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은 백슬래시를 붙여서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 주면은 이 모든 거는
자체 개별의 문자로 인식이 되면서 전체가 하나의 그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만든 문자열을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문자열 만들 때 보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싱글 커터나 더블 커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싱글 커터 3개 또는 더블 커터 3개를 양쪽에 둘러싸서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싱글 커터 3개나 더블 커터 3개를 그 일반적인 그 문자열이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싱글 커터 3개를 통해서 양쪽을 둘러싸면은 이 중간에 더블 커터가 들어갔건 싱글 커터가 들어갔건 또는 줄바꿈이 들어가면 그대로 엔터키를 쳐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연속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 안에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이 싱글 커터 3개 또는 더블 커터 3개를 사용하면은 요 있는 모양 그대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출력하면은 위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 어떤 기사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싶을 때에,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뭐 싱글 커터, 더블 커터, 또 줄바꿈 여러 가지 기호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자열로 만들 때는 일일이 그것들을 찾아서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싱글 커터 3개 또는 더블 커터 3개를 준비를 하고 이 안에 기사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시켜서 문자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사 내용 그 문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자열을 만들 때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었고,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볼 게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숫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를 많이 우리가 다뤄봤었죠. 그래서 숫자끼리 더한다든가 곱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연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더하기가 있지만 문자열에도 더하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열에 이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에 더하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기호만 더하기라는 기호를 사용할 뿐이고, 파이썬에서 문자열에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자열을 연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oncatenation oper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의 의미는 앞에 있는 문자 뒤에 이어서 뒤에 있는 문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라, 그런 그 의미를 갖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헬로 더하기 월드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은 헬로 월드가 연결돼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즉, 문자열에서 더하기라는 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이런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출력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출력하려고 할 때에 그 출력되는 내용에는 문자의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문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변수의 어떤 프로그램의 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변수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변수를 설명문하고 섞어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에, 이럴 때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자열의 이 더하기 연산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면서 name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출력하고 싶은데 이 이름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에 앞에 있는 내 이름은 뒤에 있는 입니다, 이거를 홍길동하고 같이 결합해서 출력할 때에 이걸 띄어서 일일이 따로따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출력할 메시지는 내 이름은 더하기 name 더하기 입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은 문자열이고 name이라는 거는 문자열을 가진 변수죠. 그리고 입니다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3개를 더하는 거죠. 3개를 더하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문자를 연결시킨 결과가 이 메시지 변수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은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중간에 내 이름은 하고 요 홍길동이라는 네임 사이에 아무런 공백 없이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을 하면은 여기 공백이 들어가야 보기가 좋은데 공백 없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공백을 추가해서 좀 더 이쁜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메시지는 내 이름은 뒤에 그냥 브랭크를 하나 더 넣어서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니다도 앞에 브랭크를 넣어서 문자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내 이름을 넣으면은 이렇게 브랭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브랭크라는 거를 별도의 어떤 문자로 만들어서 내 이름은 더하기 브랭크 더하기 네임 더하기 브랭크 더하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 중간에 브랭크가 들어가서 위에 있는 얘와 똑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의 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출력할 때에 이쁜 모양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자열에 사용되는 게 더하기 외에 별표요. 별표는 뭐라 그랬죠? 수치 연산에서 곱하기 연산이라 그랬죠. 근데 곱하기라는 게 키보드 자판에 이런 특수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스타 모양 별표를 곱하기 연산자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자열에도 이 스타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문자열에 그 스타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뭐 문자열에 뭐를 곱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을 뒤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의 곱하기 연산을 사용할 때는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도 안 되고 문자열 한쪽에는 문자열이고 한쪽은 숫자고 요 숫자 요 순서를 2 곱하기 a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이 돼서 곱하기 연산이 돼야만 그 에러가 나지 않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요 숫자만큼 요 문자열을 반복시키는 그런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연산이 됩니다. 예를 보면은 메시지에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s 느낌표, 요게 메시지라는 문자열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출력할 때에 메시지 곱하기 3 하면은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이런 식으로 Congratulations라는 문자열이 똑같은 문자열이 3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어떤 제목을 출력하고 위아래에 선을 이렇게 쭉 그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할 때가 가끔 있죠. 이런 거 할 때에 이 곱하기 연산을 사용하면은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equal이라는 그 기호를 15개를 그어서 이렇게 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 해서 equal 문자 곱하기 15 하면은 이게 15개가 이렇게 쭉 그 연결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his story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출력하고 밑에 줄에도 똑같이 15 곱하기 별표 이 숫자하고 요거는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그 중에 문자가 하나만 포함이 되면은 나머지 숫자들을 다 곱해서 그 개수만큼 이 기호를 반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가 15개가 반복되는 그런 그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의 더하기와 곱하기를 숫자의 더하기와 곱하기가 아니라 문자열의 속성에 맞춰서 문자열의 연결과 반복이라는 의미의 연산으로 문자열을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적용해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활용해서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이 서강, 그 다음에 B라는 문자열이 유니버시티 이럴 때에 A 더하기 브랭크 더하기 B 하면은 서강 브랭크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A 더하기 B 하면은 서강 유니버시티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용을 하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2 더하기 브랭크 더하기 B 곱하기 2 하면은 A가 2번 반복되니까 서강 브랭크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 연산을 적용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 또 적용되는 연산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산술 연산에서는 사칭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 중심이었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속성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in하고 in의 반대인 not인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영어 in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죠. 영어의 단어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대부분 어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in이라는 거는 그 문자열에 어떤 여러 개의 글자가 있죠. 여러 개의 글자가 있는데 어떤 특정 글자가 in 문자열, 그 문자열 안에 이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게 in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예를 보죠. A가 굿모닝이라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은 굿이라는 단어, 굿 in A 하면은 굿이라는 단어가 A라는 문자열, 즉 굿모닝이라는 문자열 안에 있느냐 굿이. 근데 굿모닝이니까 굿이 있죠. 있으면은 true.
이 true, false는 우리가 데이터 형태 배울 때에 숫자, 문자 외에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값이라는 타입이 있었죠. 불리언 밸류. 그 논리값이 참이냐 거짓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그 컨디션을 물어보는 거죠. 컨디션을 물어보고 이 컨디션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참이면은 true, x in a 하면 x는 이 안에 없죠. x라는 글자가 없으면은 그 거짓이니까 false.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not in이라는 거는 in을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evening not in A. 이거는 even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A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없으니까 반대로 이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in과 not in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in이나 not in 연산은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연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네이버 라든가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떤 특정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단어하고 관련된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게 되죠. 근데 관련됐다라는 게 그 입력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들을 찾아서 한번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in, not in 연산을 사용하면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뉴스라는 그 변수에 현대자동차 관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예전 기사. 이 기사 중에 보면은 현대차가 어떤 전기차에 이제 투자를 해서 전기차 관련 어떤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 기사 안에 전기차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알고 싶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으면은 이 기사를 찾아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 기사에 전기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인 뉴스 있으니까 true가 리턴되죠. 이게 이제 이 true 값이라는 게 나중에 이 전기차인 뉴스라는 이 컨디션 밸류가 조건문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이제 조건문 if가 붙는 거죠. 그래서 if에서 전기차가 뉴스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이 기사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 이 안에 자전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이 기사를 찾았을 때에 자전거 인 뉴스 하면은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이라는 연산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